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어떻죠?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거의 안 되고 재학생만 된다고 하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수시 지원이 모두 끝났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수시 지원 결과를 보면은 항상 이 변수들이 있죠.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변수들이 올해도 역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거 70%까지 1.1등급 되니까 분명히 지원 인원이 늘 거라고 했죠. 그 지원이 늘었죠. 근데 이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어떻죠?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거의 안 되고 재학생만 된다고 하니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들이 거의 안 들어왔죠. 그런데 연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활동수행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졸업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막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제가 보기엔 요번에도 이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구모가 쉬웠죠. 구모가 쉬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수능 최저 인플레이션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원을 하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 연대의 어떤 자연계열 어떤 경쟁률의 상승을 갖다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구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설학과들 있죠. 뭐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부라든지 그 다음에 고대 그다음 공과대학 계열 모집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경쟁률이 10몇 대 1이 나오는, 그죠? 이렇게 신설학과들도 굉장히 경쟁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 스카이 수시 의학계열 및 인문자연계열의 경쟁률 분석을 해드리고요. 이런 경쟁률 분석을 통해서 궁금하시죠? 내가 만약 예상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게 뭐 예상 커트라인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치로 봤었을 때,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제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2025년 스카이 메디컬과 그다음 인문자연 신설학과의 지원 경향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예과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 그 다음에 치의학과 약학과 전형별 분석 및 예상컷,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학종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학종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 그 다음에 신설학과 학종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뭐 스카이 메디컬 인문자연계열 신설학과 지원 경향을 말씀드리면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고른 기회는 제외를 하고요. 스카이 메디컬 지원자가 2024학년도에 4,799명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의대생들도 전부 다 동맹휴학을 하면서 의대생들도 왜 70% 이상이 지방에 있는 의대생들 같은 70% 이상, 그 다음에 전체 의대생이 예과 1, 2학년의 50% 이상이 의대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서울대 연고대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799명에서 5,509명이니까 한 얼마 정도 늘었죠? 한 700명 정도가 지원이 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디컬의 지원자가 15%는 이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서울대는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쟁률의 변동은 없는데 연대는 가장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도 일부 늘었죠. 이거는 이제 졸업생들의 전년도에 얼마나 합격했냐 이런 합격 비율이 저희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합격 비율이 지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역만 지원하잖아요. 현역만 지원하는데 다들 1.0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고대 학종에 졸업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재학생들이 연대 추천형으로 옮겨가는 게, 추천형의 경쟁률이 1.0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경쟁률이 거의 뭐 10대 1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졸업생들의 합격률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학종에서 자연계열, 서울대하고 연대는 경쟁률이 상승이 됐고요. 고려대는 하락을 했죠. 이런 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문계열은 서울대, 연대 경쟁률이 하락이 됐죠. 근데 이제 고려대는 상승했는데 고려대는 어쨌든 간에 모집 정원 간서 영향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학과의 경쟁률이 전부 다 10대 1 이상일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다 공격적인 지원을 했고,
서울대 연고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컸죠. 저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구모라고 하거든요. 9월 모의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예과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을 보면 서울대를 보죠. 서울대는 의대생들의 다수 지원에도 그죠? 서울대 의예과 일반 전형은 지원 인원수가 같았죠. 그쵸? 일반 전형. 왜 그러죠? 졸업생들을 선발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서울대에 지원해봤자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대에 크게 지원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지원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일반 전형을 비교해 보면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지원 인원이 얼마예요? 780이면 789면 똑같죠. 그래서 뭐 예상 것은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지역 균형은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보나마나 70%까지 1.11이기 때문에 학생이 늘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었죠. 그러니까 313명에서 349명으로 지역 균형이야 지금 학교당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당 뭐 한 명 내지 두 명이지만 두 명을 지역 균형 넣는 사례는 별로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얼마나 더 들어온 거니까 36개 학교에서 거의 더 들어온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엔 1.1등급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고 이건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1.1등급이면 예년이면 포기했을 학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예상 것은 뭐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연대 보세요. 연대 활동호 수용 지원자가 작년에는 얼마였죠? 475명이었는데 올해는 643명으로 얼마가 늘었습니까? 168명이 늘었죠. 저는 대부분이 아마 저는 졸업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천형 지원자도 36명 늘었죠. 추천형 지원자가 작년에 117명이었고 작년에 5배수를 1단계 뽑고 면접을 갖다 보는 거였죠.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게 1단계 5배수가 아니라 온리 내신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뭐 1.0에 그 다음에 뭐 G점수도 뭐 1.7 뭐 이 정도 이제 저희가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격적으로 넣는 학생들도 있죠. G점수가 1.8이나 1.9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늘었을까? 그건 제가 볼 때는 활동호 수용으로 가면 졸업생들이 많이 오니까 나는 그냥 추천형의 승부를 보겠다라는 심리가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뚜껑은 열어봐야지만 등급은 1.0일 거고 G점수가 이제 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등급은 1.0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학업부 수용 지원자도 234명 늘었죠.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도 늘었습니다. 그 전체 얼마가 된 거죠? 거의 뭐 한 290명 정도가 늘은 거죠. 근데 학교 추천 전형은 작년 70%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거 높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08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되겠죠? 53명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업부 수용이나 계열적 합이 는 이유도 학업부 수용에서 작년 8명이 2월 됐다라는 것과 졸업생들이 20%대가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대 학업부 수용 보면은 2024년 878명이었는데, 그죠? 이번엔 1112명이 지원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과연 어디까지 될까라고 봤을 때 이런 1.19, 1.31이 저희 휴브레인에서 합격했던 어떤 학생들의 등급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에서 얼마다 1.2 정도,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에서 한 1.9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경쟁이 높아졌죠. 일괄합산이어서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뭐 다들 그런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일괄합산이기 때문에 납치이기 때문에 안 돌아올 학생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어디냐면 이게 졸업생들도 한 20%대 뽑혔어. 그 다음에 학업부 수용도 작년 8명 2월 됐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린 영향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고는 한 1.2등. 물론 꼭 여기에서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더 낮아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일괄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빠져나가서 한다고 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만약 비교과가 좋아하면 1.4등급도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특목고 자사고까지 2등급대 넘어가는 거는 좀 적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계열적 가평도 어떻죠? 그 전년도에 374명이었는데 이번에 429명으로 이렇게 55명 늘었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보통 이게 2.3, 2.3, 뭐 2.3등급대에서 보통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2.2가 이제 어디야? 합격한 사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요번에는 이제 뭐 당연히 계열적 가평은 일반고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최저가 한 2.0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은 전년도는 거의 뭐 1.2 막 이랬잖아요. 1.2대 이랬었으니까 2024년도에 그랬었으니까 작년에 그 기대감 갖고 막 들어왔는데 뚜껑 열어보니 뭐죠? 1.08 거의 최저가 한 1.1에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 등급대 학생들이 다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422명에서 369명이 지원했다고 보고 여기서는 이제 20% 서류가 들어가죠. 이수 과목에 대한 부분 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고 뽑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1.05 등급인 학생도 어떻다? 고대 학교 추천전 의예과에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류 20%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이수 과목이죠. 그래서 1.1 정도가 최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치의학과, 약학과, 전형별 분석과 예상 것이죠. 그러니까 의예과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지원 인원이 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치대나 약대에 합격할 어떤 상위권의 학생들은 저는 의대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합이 많이 돌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단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는 추천형은 늘고 활동 우수형은 비슷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서울대 치의학과 보면은 어떻죠? 자, 서울대 일반 전형이 335명에서 360명이죠. 그죠? 25명이 이제 줄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서울대 치대에서 사실 2월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든 저는 제가 볼 때도 반드시 2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1.51, 뭐 유사할 것을 예상합니다. 휴브레인에서는 1.44나 그 다음에 특목고사 2.40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 비슷하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저는 서울대 치대는 반드시 2월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약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 지원자가 57명, 지역균형 지원자가 다 38명 늘었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 301명에서 358명 늘었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 이제 106명에서 144명으로 이렇게 늘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 컷이 1.47, 70% 컷이 1.65였고 그러는데 1.4등급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단계에 이제 뽑히는 것이 문제인 거겠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뽑히는 인원들은 어쨌든 간에 1단계는 아직 추합이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70% 컷은 1.5라고 제가 예상을 했지만 왜 1단계 서울대는 2배수밖에 안 뽑잖아요. 2배수 안 뽑히면은 뭐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뭐 수시 정시로 2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 컷이 인원이 얼마 늘었죠? 쉬운 7명이나 늘었고 그럼 2배수 뽑는다?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앞에 이런 그 내신 등급 컷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1.5등급이라고 본 거고 저는 이것도 1.6등급 때까지 뭐 이게 최저가 아닙니다. 최저가 아니라 70% 것이 1.5등급이나 1.6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106명에서 144명은 늘었죠. 그러니까 늘었는데 역시 서울대 지역균형도 저는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대치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2명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추천형은 지원자가 39명 늘었죠. 그러니까 추천형 지원 인원 늘었지만 역시 저는 연대치대도 의대로 빠져나갈 것으로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 활동우수형 치의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한 거죠. 2명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대 활동우수형 같은 경우에도 어떨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제가 볼 때 2월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대 쪽으로 연대가 보면은 이제
뭐 1등급 2개 이상의 탐구 하나잖아요. 뭐 1등급 2개 이상의 탐구 하나가 아니라 영어 3등급이잖아요. 근데 뭐 수거하기 1등급 나오는 학생이 영어 3등급 나오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어는 2등급 이하에 들겠죠. 그건 삼합사의 탐구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지방대 의대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내신이면 지방대 의대를 갖다 교과로도 갈 수 있는 금년에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빵꾸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가 중요한 거죠? 4배수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비슷했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을까. 그죠? 이 생각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중엔 저희가 2.4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추천형을 보면 늘었죠. 63명에서 102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2명 늘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작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지만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갖다 감안을 하면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도 면접 응시자와 그 수능 최저 충전율 고려하면 한 5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0%대를 감안을 하면 한 5점 몇 배수로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역시 빠져나간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1.1등급대가 최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대 약대 보겠습니다. 연대 약대를 보면은 이제 활동 우수형 지원자가 38명, 추천형 지원자 15명 늘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치대 약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대 약대의 이 수능 최저는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2개, 영어 3등급이네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거하기 1등급이 2개가 나온 학생, 영어 3등급 나온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삼합사의 탐구 하나 정도인 건데 그 학생들은 전부 다 충분히 의대를 갈 텐데 뭐 연대 치대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연대 약대하고 그 다음에 지방대 의대, 지방대 의대 무조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50%컷, 70%컷이 왜 없었죠? 50%컷, 70%컷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빵꾸 났기 때문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일괄이면 더 내려갈 텐데 어쨌든 간에 지원자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늘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1.2등급, 1.3등급 대가 지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지원했을 수능 최저 때문에 지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1.4, 1.5등급 대인 학생들이 다수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연대 활동 우수형에 대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디까지 간다? 저희가 1.91등급이 합격한 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1.8, 1.9까지도 저는 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관건이 이제 1단계 4배수 안에 드냐 못 드냐 이제 이게 1단계 4배수만 들면 저는 거의 다 붙는다고 보거든요. 수능 최저 맞추고 그 다음에 충원까지 고려. 올해는 저는 더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오히려 36명에서 51명이라고 잡았는데 제가 1.2는 왜 이거 최저를 갖다 1.2등급대라고 봤냐 1.1 버리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뭐 이 정도의 내신 등급 되면 지방대 의대도 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거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최저가 1.2등급대가 최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학종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을 보면은 서울대 일반전형 자연계열은 그냥 자유전공학부를 갖다 이제 문이과 공통이다 그냥 자연계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9개 학과의 경쟁률이 상승이 됐죠. 그 10개 학과의 경쟁률이 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학과가 스마트 시스템과학과 19.5대 10명 모집하는데 높았고요. 그 다음에 포함하여 24개 학과가 이제 그렇게 경쟁률 상승 10대 1의 어떤 경쟁률을 기록했죠. 근데 경쟁률 8대 1 미만의 학과는 5개 학과였습니다. 수리과학부가 6.6건, 수리과학부가 높았잖아요. 그죠? 1.3등급대.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안 넣었겠죠. 건축학과가 7.76대 1, 재료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기계공학부.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계속 서울대 인기가 좀 많죠. 그래서 그 서울대 경쟁률이 뭐 2대1 이상, 2대1 미만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작년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쟁률이 2대1 이상 차이 나는 학과 예상컷을 보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작년에 19명이었고 261명이었거든요. 근데 17명에서 얼마냐 요번에 276명이었습니다. 뭐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내신 등급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휴브레인에서 작년에 일반고 1.77등급인 학생이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에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보시면
제가 얘기했죠. 올해는 분명히 서울대 응용생물, 작년에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 응용생물학부를 지원하세요라고 했고, 올해는 서울대 응용생물학부를 갖다 제 유튜브 보시면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보나마나 그 지원자 늘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작년에 70%까지 2.95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2024년도 입시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시켰죠. 그래서 2.34인 일반고사에 합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2.34가 합격을 했는데 그 50%까지 저희가 합격시킨 일반고 학생이었죠. 근데 70%까지 2.9였기 때문에 이건 올해는 이제 지원자들이 몰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뭐 많이 몰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가 늘었죠? 한 38명 정도가 늘었죠. 38명 늘어서 경쟁률이 16.60대 1이었는데 70% 컷이 그래서는 어느 정도 한 2.5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교육과는 82명에서 99명. 뭐 이건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열풍이 많이 일었죠. 뭐 성균관대도 그렇고 이런 이제 자유전공 계열 뭐 이런 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한양대도 인터칼리지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가 그리고 경쟁률이 좀 다 대체적으로 더 높은 편이죠. 그래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도 425명에서 그 다음에 548명으로 늘었어요. 그죠? 늘어서 늘었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가 보면은 올해는 어떨까? 아주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확 높아지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1등급대 이 정도가 작년보다 서울대학교 는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는 뭐가 있죠?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이 평가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2.7등급도 이렇게 합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저 정도 인원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거 높아질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한 2.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활동후 수형 자연계열 국제형을 보면은 17개 학과에서 17개 학과에서 경쟁률이 상승이 됐죠. 그리고 8개 학과의 경쟁률이 하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학과가 이제 생명공학과 20.60대 1에서 10명이었고, ISE가 작년보다 더 높아졌죠. 그죠? 21.78대 1에서 40명이었고, 포함해서 24개의 학과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인 학과가 유일하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었죠. 9.58대 1에 38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었고, 연대는 경쟁률이 한 3대 1 이상 차이 나는 학과 예상컷. 그러니까 연대는 이제 인원이 좀 적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생화학과가 작년에 84명이 지원했는데 올해는 101명이 지원했죠. 그래서 한 1.4등급대 정도 되지 않을까? 70% 컷이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자, 시스템 생물학과 같은 경우가 138명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19.20대로 96명으로 이제 줄었죠.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뭐 인원수가 같죠. 한 1.5등급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천문우주 같은 경우에 73명에서 94명 늘었죠. 그래서 1.6등급대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예상이니까 계속 뭐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작년도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학업부 수형 자연계열을 보면은 자연계열이 14개 학과가 경쟁률이 상승했는데 15개 학과는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서울대 연대하고 약간 좀 다른 흐름을 갖다 보이죠. 경쟁률 20대 1이 넘는 학과가 환경생태공학 26.85대 1이었고 13명 포함해서 7개 학과였고요. 이거는 이제 뭐를 갖다 나타내냐면 이제 뭐 저희도 사실 고대 학업부 수형을 그렇게 환경생태공학을 추천을 해주긴 했지만 오히려 환경생태공학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를 꼭 가고 싶어. 저는 이것의 영향이 바로 구모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해요. 구모에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니까 내신 정도 낮은 학생들이 대거 들어가려고 해보는 거죠. 나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내 내신 갖고는 안 되는데 내신이 낮은 데가 어디지?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환경생태공학에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크게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은 높으니까 불안은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아마 본수능 가서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저 학생들이 자신 있고 내가 내신 컷에 들어갔으면 생명공학부나 생명과학부를 넣겠죠. 환경생태공학 왜 넣었을까요? 이거는 내가 저 환경생태공학 정도의 내신 컷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길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경쟁률보다는 수능 최저를 갖다 얼마나 충족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생태공학 넣어갖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능 최저 잘 맞추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15대 1 미만인 학과에는 컴퓨터 학과가 10.72대 25명인데 포함해서 8개 학과였죠. 그죠? 근데 경쟁률이 이게 되게 경쟁이 높아지는 학과도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 인원은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건축사회환경공학 어떻죠? 16.95대 1에서 21.60대 1로 늘었죠. 근데 지원 인원은 어떻죠? 373명에서 323 줄었죠. 왜?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해도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70% 커서 2.3등급대라고 제가 생각했고, 저희 휴브레에서 2.36이나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부를 보면 어떻죠? 역시 경쟁률이 11.94대 1에서 15.95대 1로 늘었죠. 근데 지원 인원은 어떻게 되죠? 394명에서 350명으로 준 거죠. 그죠? 그래서 22명이야. 70%가 얼마일까? 한 2.0등급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바이오 의공학은 28.72대 2에서 17.18대 1로 줄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517명에서 지원 인원 292명 줄었는데, 그래서 한 1.9등급대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생명과학부는 489명에서 327명으로 줄었죠. 근데 이제 70%까지 1.74야.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1.7등급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인문사회계열 학종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을 보면은요. 서울대 일반전형 인문계열을 보면은 12개 학과가 경쟁률이 상승이 됐고요. 23개 학과가 경쟁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10대 1이 넘는 학과를 보면 철학과. 철학과는 계속 지금 높죠. 17.89대 1에 여기 9명인데 포함 19개 학과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8대 1 미만의 학과가 이제 도고교육과, 그래서 5.40대 1, 10명이고, 경영대학, 경제학부, 이런 데가 이제, 여긴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경쟁률이 5대 1, 6대 1 정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11개 학과 정도가 이제 경쟁률 8대 1 미만이었다. 그래서 교육학과가 서울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대 1 이상 차이 나는 학과 예상껏 보면은 교육학과가 작년에 12.73대 1에서 9.73대 1로 줄었죠. 140명에서 107명으로 좀 줄었고, 그죠? 그래서 작년 70% 거서 한 1.5등급대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어불문은 73명에서 5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이렇게 유난히 높이 나온 거고, 불어불문 보면 다른 학과하고 형평성을 볼 때는 올해 인원이 줄었고, 70%까지 한 2.2등급대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학과는 비슷했죠. 그러니까 인원이 좀 늘었지만 경쟁률이 줄긴 했지만 지원 인원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됐고, 이제 인류학과가 이제 173명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인원이 줄었지만 경이 높아져서 196명, 한 23명 정도 지원이 늘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 70%권 2.40이었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냐면, 그래도 이제 문화인류학과에 대한 부분들은, 그쵸? 지원 인원이 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한 2.1등급 대 2.2등, 2.12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이 늘었고 인원이 한 명 줄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이것이 1.1이나 2.2.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2.1등급 대, 2.2등급 대까지도 70% 것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 물론 비교과가 조금 2.4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철학과는 이제 187명에서 161명으로 좀 줄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20몇 명 줄어서 한 2.3등급대 이렇게. 그러니까 인류학과가 제가 볼 때 2.1에서 2.2, 철학과도 2.2에서 2.3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연세대학교는 7개 학과의 경쟁률이 상승이 됐고 오히려 인문사회 계열에서 20개 학과의 경쟁률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경쟁률 10대 1이 넘는 학과가 이제 응용통계학과였죠. 17.73대 1이었고 포함해서 12개 학과가 이제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고, 경쟁률이 8대 1 미만인 학과가 이제 불어불문과 6대 1 정도인데 포함해 7개 정도였죠. 그래서 연대에서는 경쟁률이 3대 이상 차이 나는 학과에 대한 부분은 노원노문이 48명에서 37명을 줄었죠. 그래서 비슷하게 2.3등급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학과의 형평성을 보면은 보고, 그 다음에 노원노문 작년에 한 명 2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70%권 2.3등급대 정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리학과도 작년에 2명 2월 나왔죠. 근데 87명에서 67명으로 오히려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가 1.8 내지 1.9등급 정도 되면 70%까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고요.
2명 정도 작년에 2월에 했기 때문에 그걸 같은 반영한 결과입니다. 철학과도 어떻다? 철학과도 이제 160명에서 97명을 확 줄었죠. 그래서 2.16인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연대 같은 경우는 철학과가 그 7명밖에 안 뽑죠. 이걸 가면 70% 것이 한 2.2등급대 되지 않나. 철학과도 아까 한 명 2월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과도 190명에서 138명으로 인원이 줄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8등급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려대를 보시면요. 고려대는 인문계열이 20개 학과의 경쟁률이 상승이 됐고 10개 학과는 경쟁률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15대 1이 넘는 학과가 철학과로 19.80대 1 포함해서 9개 학과가 이제 15대 1이 넘었고요. 경쟁률이 12대 1 미만인 학과가 영어교육과 포함하여 11개 학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진 학과도 모집 인원이 줄었기에 지원 인원은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원 인원, 뭐 국어국문학과는 좀 늘었네요. 그죠? 그래서 155명에서 182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70% 것이 3.25인데, 그죠? 경쟁률이 이제 지원 늘었기 때문에 한 3.0등급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학부를 갖다 보면은 저거는 뭐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7.83대 1에서 13.24대 1은 거의 뭐 2배 는 거니까 지원 인원이 늘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 그래서 지원이 늘어서 제가 볼 때 70% 것은 한 2.4등급대 정도 이렇게 봤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11.28대 1에서 15.50대. 그러니까 203명, 210명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4대 1 이상이 넘어가는 이제 고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쟁률이 4배수 이상 그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지원 인원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0% 것은 2.5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뭐 그쵸 33명인데 9대 1이었는데 요거는 22명 19.50. 이런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것이 요번에 좀 이렇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저렇게 지원 인원이 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4대 1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은 학과를 제외하고는 경쟁이 조금 더 는 데는 오히려 지원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이런 데들은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경쟁률이 이제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70% 거지 2.0등급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내려갈 수가 있다. 그거는 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냐면 이제 제가 볼 때 고대 학업부 수용에 대한 핵심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수능 최저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이 일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예상 컷인 거고요. 이거보다도 고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이 아주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출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거보다도 심지어는 0.5등급 이상도 저는 0.5등급 이하도 70%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에 달려 있다? 올해 고대가 올해 고대가 이제 일괄합산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냐에 따라서 쉽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렵게 출제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탈락을 하겠죠. 많은 학생이 탈락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서울대 연대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서울대나 뭐 이런 데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고대가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고대 인문계열에 대한 입결은 뭐에 달려 있다고 보이냐면 수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신설학과 학종 전형별 분석과 예상컷을 보면 다 높았죠.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19.50대 1, 연대 지능연만 14.38대, 고대 공관 18.39대. 저는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공격적인 지원 경향, 이것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 하냐면 9월 모의고사가 어땠다? 9월 모의고사가 쉬웠죠. 쉬웠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데 서울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는 아직도 홈페이지에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뭐 하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리고 농생명과학대학에서 뽑는 인원도 제일 적어. 그런데도 19.50대 1이었으면 일단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학생이 는 거겠죠. 근데 내신이 좋을 거냐? 그렇게 저는 좋을 거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것이 2.1이라고 본 거는 뭐냐면 일단 서울대학교는 2배수잖아요. 그래서 2배수를 1단계를 뽑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비교한 게 산림과학부, 농생명과학대와 산림과학부가 10.21대 1에 19명이었으니까 190명이니까 지원 인원이 비슷하죠. 그때 70% 것이 2.1대였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보다 제가 밑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024년도에 38명이었고 70%가 2.17이었거든요. 그럼 지능형 반도체는
어디에서 갈 거다? 지능형 반도체는 이거보다 분명히 그 어디냐면 그 뒤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뭐 생각보다는 높았어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좀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러면 70% 컷이 어떨 거다? 뭐 70% 컷이 봤자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이 일반고 애들은 2등급 초반대까지도 아직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1단계가 14.38대 1이 거기서 4배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70% 컷은 2.2에서 2.3등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우선인 거고, 그죠? 지능형 반도체는 계속 송도에서 4년 동안 있어야 되고 또 인원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2.2에서 2.3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대 공과대학이 이제 607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가 얼마죠? 12.85대 1에 60명이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거의 한 760명대가 지원했고 이때 70%까지 1.95였죠. 기계공학은 어디죠? 33명에 거의 15.95된 거의 16대 1이죠. 그러면 이제 한 500, 한 1, 20명이 지원했을 때 70%까지 2.17이었죠. 그런데 이제 고대 공과대학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냐면 전기전자 기계공학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계열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대 공과대학을 갖다 선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낮을 거다. 2.3등급인데 경쟁률이 높았죠. 그래도 이거보다는 높아질 리는 없겠죠. 고대 공과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마찬가지죠. 뭐 지능형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를 가기에는 내신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지능형 반도체를 가는 거고 고대 공과대학을 넣는 학생들도 인원이 많이 뽑는데 전기전자 기계공학 왜 안 가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대 공과대학을 넣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0%까지 2.3 내지 2.4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지원했고 나오기 때문에 경쟁이 높아지고 이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좀 그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에 대한 지원 가능한 내신 컷을 갖다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죠. 이수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에 대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뭐 내신 등급이 낮아도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2점 뭐 3등급 대 이런 학생들도 지금 어디야 고대에 붙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게 뭐 절대적으로는 이게 그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전후에서 제가 보기에는 등급 컷이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본 결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시 지원이 다 끝났고 이제 그 발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학업부 수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통과되는 다단계 전형의 경우는 면접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면접도 충실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을 하실 수 있기를 갖다 바라겠습니다.